안녕하세요. 크루투데이입니다. 오늘은 제가 얼마 남지 않은 대한항공의 공채, 하반기 공채를 대비하여서 대한항공 실무면접 합격하기라는 팁을 좀 드리려고 영상을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내용 하기 전에요. 지금 10월 수강 신청 진행 중이니까요. 수업 관련해서 문의사항 있으신 분은 하단의 링크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오늘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 첫 번째는 저의 지원 이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저도 실무 면접을 불합격을 했던 적이 있는데, 제가 왜 불합격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실무 면접 경쟁률은 보통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그 경쟁률을 좀 따지는 게 의미가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실무 면접 어떻게 진행되는지, 면접관님, 면접 인원 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미지와 보이스는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을지. 이게 가장 사실 중요하죠. 요즘에 이미지와 보이스를 크게 보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팁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질문이 조금 주로 출제가 되는지, 마지막으로 앞으로 어떻게 준비하면 가장 좋을지에 대해서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의 지원 이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요. 저는 첫 번째 채용 때 최종 합격을 할 수 있었는데 건강검진에서 조금 불합격한 케이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두 번째 때 제가 실무 탈락을 경험을 했고요. 저는 이 앞전에 3차 면접까지 합격을 했으니까 당연히 이번 공채 때 건강적인 부분을 채워서 가면 합격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무 탈락을 했었고요. 근데 저는 사실 면접을 볼 때 제가 가장 중요시했던 거는 면접관들의 눈빛을 가장 중요시하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면접관분들이 저의 답변에 관심이 있는지, 그리고 저에게 관심이 있는지를 저는 그분들을 보면서 판단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는 면접관님들을 위주로 좀 봤었는데, 그때는 면접관님들이 원하는 답변을 하지 못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답변이 틀린 내용은 아니었지만 면접관분의 표정이 그렇게 좋지 않으셨고요. 그때는 제가 면접 봤을 때는 승무원분들이 직접 이제 면접에 참가를 하셨었는데, 그렇게 좋지 못한 표정으로 저를 좀 보셨고요. 저희 때는 이제 종이로 뭔가 페이퍼를 보시면서 체크를 하셨는데, 종이를 한번 보고 저를 다시 한번 보고, 이 눈빛은 사실 다들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구나. 그래도 나는 답변도 잘하고 제 스스로 이미지가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설마 떨어질까 했는데 불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는 이미지가 사실 다는 아니구나 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때 저는 스펙은 토익 800 중반 이상이었고요. 토익 스피킹 물론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때 이제 졸업 예정자였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좀 이미지가, 그다음에 스펙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구나. 면접관님들이 좀 마음에 드실 만한 답변을 해야 되는구나 라고 저는 그때 개인적으로 느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학생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요즘에 헤어, 메이크업 이거를 이제 돈을 지불을 하고 샵에서 받잖아요. 너무 다 예뻐요. 사실 솔직히 말하면 진짜 빠지는 데 없고요. 빠지는 데 없고 너무 기술이 요즘에 좋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실무 면접도 그런 이미지도 물론 중요하지만 어떻게 답변을 하는지도 조금 집중해서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가 저의 이제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무 경쟁률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실무 경쟁률은요, 물론 매우 높고요. 10대 1 혹은 12대 1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일단 좋은데, 서류 합격률이 매우 높다 보니까 실무 경쟁률도 높아집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경쟁률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1000명이 실무 면접에서 합격을 해도요, 그 1000명 안에 제가 안 들면 사실 의미가 없고요. 그리고 승무원 면접은 특히나 허수가 많아요.
전공 무관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직군이기 때문에 정말 대한항공이라는 타이틀만 보고 지원을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정말 한 조에서 3명도 될 수 있고요. 뭐 2조에서 1명도 안 될 수도 있고요. 이거는 정말 면접관님들의 판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지만 그래도 따진다면 10대 1 혹은 12대 1 정도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의 실무 면접에서 가장 중요시하게 보는 거는 차별성, 자연스러움, 그 다음에 이미지, 이렇게 3가지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3번, 어떻게 면접이 진행되나요? 등촌동에서 일단 진행이 됩니다. 등촌동에 대한항공 회사가 있고요. 거기서는 나중에 입사를 하시면 기본 교육을 다른 직군의 분들과 함께 받는 본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7명이 한 조가 돼서 들어가고요. 면접관은 2분이시고 요즘에는 면접관의 연령대가 매우 낮아졌습니다. 30대에서 40대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요즘에는 승무원분은 들어오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A, B, C, D, E, F, G 7개의 조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면접관님들은 아침, 오전, 오후로 계속 변경이 되니까요. 본인이 어떤 조에서 받는지 그 다음에 그 면접관분이 본인이 오전에 계셨던 분이 맞는지는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계속 면접관님이 바뀌고요. 여기서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호불호에 갈리지 않는 거. 대한항공은 이렇게 실무 면접장이 많은 이유가요. 어떤 면접관이 보아도 호불호가 갈리지 않고 모두의 호감을 가는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메이크업이나 이런 거 받고 가실 때 조금 너무 진하게 하고 가시기보다는 조금은 순하게 모두에게 호감 가는 인상을 좀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면접은요, 대한항공의 경우에는 허들째 뛰어넘으면 됩니다. 서류 뛰어넘으셨으면 실무 면접 합격하시면 되고요. 물론 그 합격은 이제 점수화 되어서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이 앞전에 있었던 면접은 최종에는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으니까요. 조금 그 부분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인 이미지와 보이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이미지와 보이스는 요즘 대세죠. 자연스러움을 추구를 합니다. 대화하듯이. 그 다음에 목소리 톤과 미소를 유의해 주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걸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저는 본인 일상생활의 모습이 어떤지 일단 먼저 여쭤보고 싶어요. 본인이 평소에도 누군가에게 서비스하기 적합한 일상생활 태도를 좀 갖고 계신다면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특히 실무 면접은. 그런데 내가 원래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조금은 급한 부분이 있다라던가 언어 선택에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다라던가 격식 있는 언어를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 부분은 단기간에 좀 수정을 하기가 쉽지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정말 연기를 잘해서 그런 부분을 표현을 해낼 수는 있겠지만요. 그게 쉽지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좀 그래서 평상시에 여러분도 격식 있는 언어, 그 다음에 서비스에 알맞은 좀 태도를 가지시는 거를 제일 추천을 해드리고요. 일단은 저는 이미지와 보이스를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는 평상시에 대화를 하실 때 본인이 좀 사용하지 않는 단어라도 여러 번 사용을 좀 해보시고요. 특히나 면접이 이제 진행될 만한 시즌에서는요, 절대 비속어나 조금 적절하지 못한 언행은 삼가하셔서 본인의 일상생활이 전혀 부끄러움이 없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조금 생각을 해주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요즘에는 정말 자연스러움이 대세잖아요. 면접관님들이 공수 어려우면 하지 말아라. 웃는 거 어색하다. 그렇게 웃지 마시고 편하게 계셔라. 이렇게까지 실무 때 얘기를 해주십니다. 그 이유는 너무 이제 불안정해 보이는 부담스러운 평소의 모습이 아닌 것 같은 그런 이미지를 너무 많이 보여주시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꺼려 하시고요. 답변 같은 경우도 솔직한 걸 원하시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5번째, 어떤 질문이 나오나? 일단 질문은요, 첫 번째는 회사 관련, 그리고 두 번째는 본인 관련. 이 2가지가 실무는 대체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질문은요, 대화하듯이 답변을 해주세요. 사실 대화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주고받는 핑퐁입니다. 꼬리를 잡았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대화를 내가 하고 있구나. 내가 저 사람과 지금 대화를 이어나가고 있구나. 라고 생각이 들게 답변을 좀 해주시고요. 절대 한 번에 쏟아붓지 마세요. 그리고 모든 걸 승무원이랑 연관시키지 마세요. 대화는요, 여러분, 한 사람이 너무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두 사람이 같이 만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간혹 가다가 이제 더 이상 너무 떨리니까 말을 하고 싶지 않아서 이제 막 모든 걸 쏟아붓고 탁 끝내버리는 분들이 계신데, 그렇게 되면 이분은 대화하기 적합하지 못하겠구나. 승객분들과도 대화할 때 좀 어려움이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정말 간단한 질문은 간단하게 답변하시고 그 뒤에 후속 질문을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본인 관련 질문 중에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취미를 너무 독특하게 쓰세요. 근데 독특하게 쓰지 마세요. 사실 취미는 너무 독특하게 쓰지 마시고요. 그러지 않아도 모두 다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평가를 다 받고 이 점수에 따라서 합격자를 가려내기 때문에요. 눈에 띄지 않았다고 날 보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어찌됐건 평가표가 있고요. 그 평가표에 의거해서 평가를 하게 되니까요. 이게 나에 대한 본인에 관련된 질문이 나와야 하는 타이밍에 취미가 너무 독특하면 그쪽으로 좀 쏠리게 되는데, 그 취미는 본인한테 그렇게 그닥 도움이 될 만한 게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너무 가식적이거나 아니면 그냥 튀는데 너무 중점을 두거나 해서 면접에는 어울리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어서요. 취미, 본인 관련된 거 질문은 그냥 좀 본인의 장점을 어필할 수 있는 질문이 나올 수 있게, 취미는 그냥 간단하게만 작성해 주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래서 이런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저는요, 여러분들 영상 촬영 많이 하시잖아요. 영상 촬영을 좀 하시고 이 모습이 가식적이지 않을지, 그 다음에 본인이 정말 돈을 지불하고 비행기를 탔을 때 이런 어피어런스, 그 다음에 이런 말투로 말을 하는 승무원에게 서비스를 받았을 때 본인의 기분은 어떨지를 한번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 전혀 불안한 게 없고 아쉬울 게 없고 뭐 기분이 안 좋을 일이 없다면 저는 충분히 실무 면접은 합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실무를 정말 무서워하시지만 그렇게 무서운 면접이 사실은 아니기 때문에요. 조금만 자신감을 갖고 꼭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전 채용 최종 합격자 스펙 같은 영상을 제가 이 앞전에도 제작을 했었거든요. 꼭 한번 참고를 해주시고요. 정말 대한항공 공채는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충분히 준비를 하셔서 꼭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도 2017년에 비해서는 올해 그리고 내년이 정말 공채 풍년이거든요. 모두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런 좋은 기회일수록 경쟁자는 더 많아진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 꼭 화이팅 하셔서 꼭 윙 달아서 제 후배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